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주변에 아마 지금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워낙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다양하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 어떤 치료가 됐건 기본은 바로 수술입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옵션입니다. 어떤 수술들이 있고 누가 그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변장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강암병원의 유방외과 전문의 변장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께 오늘 유방암의 수술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텐데요. 제 주변에는 선생님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척, 지인들 중에도.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은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 환자가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유방암은 최근 20년 사이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20년 동안 전체 암 발생률이 2.5배 증가한 데 비해서 네. 유방암은 4배가 넘는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방암이 진단되는 환자가 2만 3천 명이 넘거든요. 예. 부산만 따지더라도 1,600명 가량이 유방암이 진단됐어요. 한 해에 부산에서 1,6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온다. 네, 맞습니다. 예, 한 해 예, 동안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치명성 유방암이 진단돼서 네. 유방암이 진단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23만 명 정도 됐거든요. 예. 예,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예. 100명 중에 1명 정도 유방암 환자라는 뜻이고요. 예. 유방암 호발 연령인 30대 이상의 여성분만을 대상으로 하면은 네. 70명 중에 1명 정도가 유방암 진단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30대 이상의 여성 중에는 네. 70분 중에 한 분은 유방암 환자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네, 예. 맞습니다. 방금 호발 연령을 말씀하시면서 3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연령대 분포를 대체로 볼 때 네. 어느 연령대가 제일 좀 위험할 수 있는 환자가 많은. 네.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특이해요? 있거든요. 예. 예. 서양 우리나라보다 유방암 환자들이 더 많은 서양의 경우에는 네. 젊은 때는 유방암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데 비해서 예. 우리나라는 20, 30대부터 유방암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피크를 찍고 아. 그 이후 60대부터는 좀 감소하는 역 V자 형태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젊은 유방암이 많은 게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네. 유방암은 기본이 수술이니까 이거부터 선생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부터 받는 게 대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예전에는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는 그렇죠. 옵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예. 최근에는 수술 전에도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수술 전에 항암 치료 받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예.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명확한 이득이 있을 때만 예.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어떤 이득이 네. 있을까요? 보통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예. 유방암이 꽤 진행이 된 상태라 예. 수술을 못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예.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또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만약에 오늘 수술을 하면 전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로다가 그 반응이 좋으면 굉장히 그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의 크기가 줄기도 하거든요.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 분들을 예. 부분 절제로 수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수술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예. 문제예요. 의학계에서도.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예. 수술 받기 전에 MRI나 초음파에서 전혀 이제 암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정말 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네. 그걸 영상의학적 완전 관해 상태라고 해요. 좀 예. 말이 어려운데요. 예. MRI나 CT나 초음파에서 암이 안 보이는 상태. 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지금 싶어요. 현재는 정답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영상의학적으로는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네, 있군요. 맞습니다. 아, 만약에 예, 그분들이 수술을 안 했다면 몸속에 암세포를 남겨놓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조차 안 보이는 분, 네. 보이는 분, 그거 예.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예.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조만간은 이제 영상의학적 완전 관해가 온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수술 안 해도 되고 예. 이런 분들을 수술해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만 되면 수술 안 해도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방암에서는 재발 전이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수술은 두 가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 잘라내는 전절제술, 그리고 일부만 잘라내는 부분절제술. 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술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방 네. 수술은 뭐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전절제술 예. 그것뿐이었습니다. 유방에 아무리 작은 암이 생겨도 예. 유방을 절제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재발률이 낮고 생존 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1970년대에 이제 작은 유방암의 경우에는 네. 부분 절제를 하고 남아 있는 유방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네. 전절제한 거랑 그 치료 성적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 이후로는 부분 절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작은 유방암의 경우에는. 네.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명확한 이득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 예. 이득이라는 게 전절제를 했을 때보다 부분 절제를 했을 때 미용적으로 더 우수할 때. 일단 모양이 괜찮을 남아 때. 있으니까. 예. 그죠? 네. 그럴 때 부분 절제를 생각하거든요. 그 예. 기준이 되는 게 일단 암이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 다발성 암이 아니어야 됩니다. 한두 군데만 있어야 되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한두 군데, 뭐 두세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지들끼리 예, 가까이 있어야 가까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이 있으면 주변에 그 광범위한 미세석회가 동반된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부분 절제를 권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미세석회를 같이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전절제를 할지 부분 절제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고 수술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현재는 한 70% 정도가 부분 절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전절제가 한 30%, 네, 부분 맞습니다. 절제가 한 70% 정도로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암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할 때 전절제를 하기도 하고 부분 절제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절제를 하면 선생님 가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건 수술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20, 30년 동안 재건 수술 그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재건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등 쪽에 있는 광배근, 등에 있는 근육을 예. 이렇게 앞으로 피부 밑을 넣어서 예. 앞쪽에 결손 부위를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피부 아래로 이렇게 등을 당겨 와서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요. 네, 피부 안쪽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쪽으로 근육을 가져와서 여기를 채워 넣는 거죠. 예. 네, 그런 광배근 피판 복원술이라는 게 있고요. 예. 아니면 배 쪽에 있는 근육을 끌어올려 가지고 또 결손 부위를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와, 예. 이런 수술을 자가 조직 복원이라고 합니다. 내 조직을 가지고 와서 복원시킨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이게 결손 부위를 그냥 보형물로 채워 넣는 복원도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실리콘이나 네, 뭐 그런 건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실리콘을 이용한 예. 보형물 복원이 네.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경우에 자가 조직을 이용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공적인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잘 생각해서 어떤 예. 게 더 이득이 있을까를 따져봐야 됩니다. 수술 예. 전에요.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 전절제술을 하면서 같이 피부가 절제가 되는 경우에는 네. 그 피부를 메꾸기 위해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의 근육,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아. 피부를 같이
절제해가지고 이쪽을 채워넣는 경우죠. 피부는 인공 피부가 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피부를 온전히 남길 수 있을 때는 네. 그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이렇게 보형물을 넣기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무세포 동종 진피라는 게 뭐예요? 최근에 보형물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거든요. 예. 예전에는요, 피부를 남기고 예. 안쪽에 유방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보형물 넣는 수술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보형물이 무겁기 때문에 그 피부가 보형물 무게를 견디지 처지는구나. 못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처진다든지 뭐 상처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 뭐 예. 촉감도 안 좋아지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무세포 동종진피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예. 뭔가 하면 다른 인체로부터 기증받은 그 피부 밑에 있는 진피층이에요. 네. 진피층을 이렇게 넓게 두꺼운 종이 같이 만든 그 물질이거든요. 예. 뭐 사람 몸에 넣었을 때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을 한 그런 네. 조직입니다. 예. 그걸로 보형물을 이렇게 보자기로 싸듯이 쌉니다. 네. 싼 거를 우리 흉벽에다가 고정시키죠. 예. 그러면은 피부가 받는 하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적용들이 다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수술들이? 최근에는 그 유방 보건술의 한 50%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무세포 동종진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굉장히 비싼데 네. 이게 비보험 항목이라 예. 비급여 항목이라 그 예. 비용은 환자분들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아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길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기다리고 비용이 계신 분들이 비싸서요.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자, 선생님 이런 질문도 드려보죠. 전절제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갑니다. 내 조직이건 네. 아니면 외부 조직이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분만 절제를 했어요. 네. 근데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뭔가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초창기에 이제 부분 절제술이 개발됐을 때는 예. 시행이 됐을 때는 그냥 전 절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식한 수술, 무서운 수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암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넓게 떼내는 거예요. 네네. 초창기 부분 절제술 중에 4분 절제술 이런 이름의 수술들이 있었거든요. 4분의 1을 잘라낸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분 절제술이라고는 해도 예. 수술 후에 모양이 굉장히 흉측하게 그러니까요. 변하죠. 예, 예, 예. 근데 최근에는 뭐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 목표가 네.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채워넣는데 옛날에 뭐 필러를 넣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이제 뭐 부분 절제술 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은 그 네. 빼낸 만큼을 다시 다른 물질을 채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뭐 예. 거즈를 넣는다든지 아이고. 자가지방을 이식한다든지 예, 예. 뭐 콜라겐,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막 넣는 수술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뭐 감염률이 올라간다든지 예. 아니면 처음에는 그 부피를 잘 유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쭉 꺼지는 거예요. 그래 미용적인 이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예. 한동안 안 했습니다. 예. 가장 흔히 이제 시행되는 부분 절제술 후 복원은 그 꺼진 부분을 주변 조직으로 끌어당겨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세포 동종진피를 이용한 예, 예. 복원이 많이 또 부분 절제술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무세포 동종진피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네. 감염률이 굉장히 낮고요. 또 이물감도 좀 덜하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볼륨이 작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또 암 수술한 다음엔 추적 관찰, 재발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재발 추적 관찰하는데 좀 해가 되거든요. 근데 네. 무세포 동종진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세포 동종진피를 이용한 복원이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절제를 하면 되는 케이스인데 네. 부분 절제를 하면 되는 케이스인데 이분이 불안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전 절제를 다 도려내고 재건 수술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물론 계시죠. 예, 예.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도 재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만 우리 네. 의사들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환자분들 재발하지 않을까 예.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똑같이. 네. 근데 그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릴 때는 부분 절제했을 때 전 절제술을 받을 때보다 뭐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그렇게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분 절제술 했을 때 가장 치료 성적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다 없앤다고 뭐 재발률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예. 저희가 전절제술을 권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께서 부분절제술로 충분합니다 말씀드릴 때는 거기 믿고 따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고집을 하시면 그렇게라도 해드립니까? 맞습니다. 예, 그 신체적인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그렇죠, 치료를 그렇죠. 같이 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정말로 유방을 다 절제했을 때 편하게 지낼 것 같다, 너무 안심할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굉장히 예. 설득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고민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유방암이 생겼는데 수술은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른쪽에도 생기지 않을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양쪽 다 전절제를 하고 재건 수술을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도. 예, 예.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면 반대쪽 가슴에 유방암이 또 생길 확률이 그 유방암은 경험하지 않으신 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예,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2배 정도 높으니까 나 이쪽도 같이 수술할래요 말씀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도 정답은 없어요. 예, 예. 근데 유방암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해서 그럼 예방적으로 다 절제를 해야 되냐? 그거는 좀 과잉 치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예, 예. 근데 브라카 유전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네,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좀 얘기가 다른 거. 복잡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예. 브라카 유전자가 그 변이가 있으면 예. 평생 동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아마 50% 이상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절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에 예, 안젤리나 졸리는 또 졸리죠. 이해가 되지만 네, 이 맞습니다. 경우는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네. 예,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망설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절제를 했다고 해서 재발이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전절제를 했는데 이제 생길 데가 없는데 여기서 뭐가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 예. 암이라는 게 네. 항상 재발 그리고 전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뭐 병원에서 힘들게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다 받았는데 왜 네. 다시 또 검사하라고 하는 거냐 예.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암이라는 게 항상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하는 거죠. 예. 다 뜯어내고 피부만 남겨놨는데 네. 거기에도 사실은 재발할 수 있는 일이고, 그죠? 네, 국소 재발도 있고요. 예. 원격 전이도 있습니다. 전이도 있고. 항상 치료를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가 수술 전에 CT나 MRI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른 데 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 말씀은 CT나 그 MRI처럼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다른 데 전이가 안 보인다는 뜻이지 예. 뭐 세포 단위의 암세포가 어딘가 이미 가 그렇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근데 예. 치료를 할 때는 이미 어딘가 가 있다고 가정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수술을 하고 전신적인 치료를 또 하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가정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예. 겁니다. 잠시 잊은 게 있는데 암의 원래 이름은 암이 아니라 암세포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 세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큰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항암 치료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표적 치료 이런 걸 계속 받으시는 이유가 그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유방암 수술 받으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아실 텐데 겨드랑이 림프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요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그 유방암이 전이를 시작할 때 겨드랑이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이할 때 그쪽부터 먼저 가는군요. 네, 예. 임파절이 뭔가 하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물이 다니는 통로 중간에 있는 거름망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예. 유방암이 전이를 할 때 진물이 다니는 통로를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예, 예. 그 거름망이 겨드랑이에 있는 거름망에 걸려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아, 그걸 임파선 전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예전에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유방암이 있으면은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다 걷어내는 수술을 같이 했었어요. 그게 표준 치료였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좀 감시 임파선 생검술이라는 특이한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를 해서 임파선 전이가 확인된 분들은 수술을 같이 하고 겨드랑이 예. 임파선 청소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같이 하고 네. 겨드랑이 임파선
감시 임파선에 암세포가 없으면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을 생략하는 그런 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감시 임파절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술 범위가 더 넓어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겨드랑이 수술을 같이 하게 되고요. 예. 그쪽에서 암세포가 없으면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하죠. 예.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임파선을 제거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팔이 조금 더 붓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팔이 붓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학자에 따라서는 한 30% 정도에서 생긴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예.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한 다음에 저희가 팔 쓰시는 거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뭐 운동도 하면 안 된다, 예.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주사 맞으면 안 지금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아직도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최근에 어. 그 대규모 통계를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팔에 상처가 나지 않는 거. 상처가 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간단한 일상생활이나 운동은 괜찮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하셔도 얻고 있습니다. 된다. 하셔도 예. 된다. 안심하고 운동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입원해서 수술하는 시간, 입원해 있는 기간이 총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유방암 수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가장 간단한 수술, 부분 절제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네. 2시간 남짓이 되고요. 예. 마취하는 시간을 포함해서요. 예. 수술한 다음에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으면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잠시 휴관에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재건 수술도 이제 같이 받으시잖아요, 보통. 그 전절제술 한 다음에 재건 수술하시면 수술 시간도 한 4-5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예. 그 보통 이제 배액관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예, 수술 예, 예. 부위에서 나오는 피라든지 진물을 빨아내는 배액관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튜브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예,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예. 근데 그 배액관에 이제 통해서 나오는 배액량이 예. 적당히 줄여야지 그걸 뽑고 퇴원하실 수가 있는데 네. 보통 한 2주 전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수술 시간은 그럼 한 4-5시간 4-5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걸리고 많고요. 입원 기간은 한 2주 정도는 잡으셔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이제 수술 전후한 소소한 질문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유방암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초음파 받고 무슨 검사를 하는데 2주 뒤에 오래요. 그러면 내 유방암은 그때 계속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안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빨리 치료 안 해주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자라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진단이 됐을 때 바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무턱대고 막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무턱대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시행해야 되는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 우리 보통 유방암이 진단되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세 분야로 나눕니다. 예. 첫 번째는 암 자체를 보는 검사예요. 초음파, 유방 촬영술, MRI 같은 거는 예. 암이 얼마나 깊은가, 크기는 어떤가, 예.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가 이런 걸 보는 검사고요. 두 번째 검사는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유방암이 전이를 잘하는 장기가 뼈, 폐, 간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런 데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또 봐요. 만약에 예. 그 이상이 있다면 치료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세 번째는 수술을 잘 견디실 수 있는가, 마취 위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보는 검사들이 환자의 진행이 컨디션 돼요. 자체가 좋은지.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검사들,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하는데 이 검사들을 하는데 며칠 내지는 몇 주가 소요가 되죠, 보통은. 예, 예, 예. 근데 그 몇 주 동안 암의 병기가 갑자기 뭐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사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뭐 초음파도 있고 네. 유방 촬영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 유방 CT라는 건 뭔가요? 유방 CT는요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3D 유방 촬영술, 뭐 유방 CT, 디지털 단층 촬영술, 토모 신테시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촬영하는 유방 촬영술은 딱 가슴을 눌러놓고 한 번 탁 사진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단층 촬영술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가슴을 눌러놓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입체로 뭐가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장 찍은 사진을 3D로 다 합성해서 예. 진단을 하는데 예. 사용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의 병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거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고
그 좋아하는 회를 1년 동안 못 먹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요. 네. 음식들 되게 많아요. 밀가루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회 비롯해서 날 것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선생님?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예, 중에 예, 하나거든요. 뭘 먹으면 돼요? 뭘 먹으면 안 돼요? 특히나 밀가루, 소고기 말씀 많이 나오고요. 예. 회, 부산에 오니까 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예. 계신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돼요. 네. 예. 밀가루랑 소고기 안 먹으면 미국에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맞습니다. 회는 먹지 말은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회는요, 아마도 그거는 조금 원인 그 이야기가 나온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가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항암 치료 과정에서 항암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면역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항암 치료 때문에. 네, 항암 부작용으로요. 예. 근데 면역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혹시라도 조금 잘못된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심한 아주 위험한 장염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예,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신선하지 않은 날 음식, 예를 들면 회라든지 육회라든지 이런 거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잔치 음식처럼 어제, 그제 만들어 놓고 오늘 대접하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조리한 지 오래된 음식들 이런 거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말이 좀 와전이 와전이 돼서 돼서 유방암 환자는 회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 아닌가 컨디션 싶습니다. 좋으실 때는 그냥 막 다 드셔도 될 것 다 같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어때요, 선생님? 콩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입니까? 그 이야기도 좀 옛날 얘기를 해야 좀 예, 이야기가 예. 편하실 텐데요. 콩에는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여성 호르몬이랑 유방암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생길 확률이 높죠? 높아집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콩에는 여성 호르몬이랑 굉장히 화학적으로 닮아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예.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 더 발병 잘 확률이 생기지 않나요? 높아진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동물 실험이 있는데 쥐한테 이소플라본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켰더니 예.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 불쌍한 쥐. 예. 네. 예. 또 유방암이 걸렸던 쥐한테 이소플라본을 노출시켰더니 재발률이 높아지는 예.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위험한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콩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대규모 임상 시험이 몇 건 진행됐는데요. 네.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콩 많이 드시는 분, 콩 잘 안 드시는 분 예. 나눴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사람을 가지고 네. 실험을 했네요. 네. 그 어느 그룹이 더 유방암이 잘 생길까를 봤더니 예. 콩을 드시는 분들이 더 유방암이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오히려 콩을 드신 여성분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낮았어요. 낮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콩을 드신 그룹에서 유방암 재발률도 조금 낮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콩을 먹는 게 좋다 안 좋다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얘기는 아닌데 의학계에서는 뭐 문제 없다 아니면 조금 더 좋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콩은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네, 정도의 맞습니다.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자, 검사를 자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나라는 40대가 넘으면 이제 법적으로 유방 촬영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데 네. 본인 스스로 하는 거는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국가 암검진 사업이랑 좀 별개로 예.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조기 검진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에 따르면 30대 여성분부터는 매달에 한 번씩 자가 검진을 하시라. 예. 생리 마치고 3일에서 5일 사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생리 예. 직후에가 지금 가슴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 그때 검진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예. 30대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검진을 하세요. 예. 35세부터는 2년에 한 번, 자가 검진도 물론 하셔야 되고요. 예. 2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암 전문의를 만나서 네. 임상 검진을 받으세요. 네. 40대부터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이제 예. 참여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하시라고 하는데 그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하라고 하는데 네. 그 검진이라는 거의 목적이 뭔가 병이 생겼을 때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러내는 목적이죠. 네. 그런데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병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유방암학회에서는 2년에 한 예. 번씩 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예.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둘러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부터 자가검진 하시고 네. 40세부터는 매년 유방 촬영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이제 유방암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진료실에서 유방암이 진단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방암은 암 중에서도 다행히도 좀 얌전한 암에 속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유방암이 진단됐다는 거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치료 성적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요. 예. 우리 유방암 학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네. 사실이. 그래서 유방암 치료 유방암이 진단됐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병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치료를 잘 따라오시면 더 건강하게 다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할 수 있나요? 정말 나오셔서 오늘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싸그리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방외과 전문의 변장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유방암 치료 성적 세계 1위의 국가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어떤 치료를 내가 받아야 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